쟁의 행위를 벌인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 노동자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이다 보니 개인이 감당하기엔 불가능하죠. 이런 소송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몇 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반도체 생산 기업 KEC. 한 노동자의 설 상여금 명세서입니다. 애초 163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항목에 136만 원, 손해 쥐는 건 고작 26만 원뿐입니다. 상여가 압류되는 직원은 40명이 넘습니다. 명절에도 그런 거를 또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또 승계하고. 시작은 지난 2010년 노동자들이 사측의 직장 폐쇄에 맞서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노사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특히 징계와 고소, 고발, 손배소를 최소화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무색하게도 돌아온 건 301억 원. 개별 노조를 상대로 한 사상 최대 금액의 손배소 청구서였습니다. 사측은 공장 점거 때 벌어진 시설 파손 등 피해 금액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장 점거 석 달 전부터 사측은 이미 노동조합원 압박을 위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조를 옥죄할 목적이었던 겁니다. 300억 원은 법원 조정 명령을 거쳐 30억 원으로 낮아졌지만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 노동자들에겐 재앙입니다. 한 명이 나가게 되면 그 나머지 30억을 또 나머지 그 준 인원이 갚아야 되고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이처럼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 236명을 실태조사했더니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고 10명 중 3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상황을 두고 한 노동자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는다. 해법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가압류에 시달린 노동자를 돕자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발전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그 사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손해배상액 14억 7천만 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지난해 6월 숨진 고 김주중 씨가 생전에 남긴 문자입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